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를 미국과 연관된 중동 내 3개의 기지와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바꾸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에 있는 미국의 거점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이란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승인한 후 좌파는 테헤란의 반응을 힘의 과시로 포장하려 하지만 이 움직임은 다른 점을 드러냅니다. 이란 정권은 압박을 느꼈고 충동적으로 반응했으며 이제 세계 최강 군사 강국에 맞서 긴장을 고조시킨 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요격되고 페르시아만에서 사이렌이 울리며 혁명 수비대가 보복을 선전으로 바꾸려 할 때 바로 그 순간 함정이 이란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정권은 공격을 감행하며 약점을 드러냈고 위협하려 했지만 트럼프가 포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함으로써 무엇을 한 것일까요? 트럼프가 왜 공포를 조장하려는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이번 보복이 테헤란에 어떤 문제를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위기는 헬리콥터 추락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헬리콥터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추락한 사건에 대해 트럼프는 이란의 책임이 있다고 했으며 두 군인은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헬리콥터가 바다에 추락한 후 무인 선박이 동원된 작전으로 승무원들이 구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은 중요한데 이는 테헤란이 미국을 굴욕시켰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사기를 꺾지 못했습니다. 정권은 위기를 만들었지만 군인들이 살아서 구조되는 것을 지켜봤고 이 지역에서 자국의 군사체계에 대한 직접 대응의 길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방공, 지상통제, 감시 레이더와 관련된 이란의 목표물들을 타격했습니다.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 중 하나에서 이란이 미군, 항공기, 해상 항로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강경한 조치를 승인했지만 전면전을 쇼처럼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억지 논리로 움직였고 상대가 가장 아파할 지점을 타격하며 행동을 제한하고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면서 다음 단계의 긴장 고조에 대한 위험을 적에게 넘겼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3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에서는 상징적 무게가 더 큰데 이 나라에는 미국 해군 제5함대의 지역 본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르단에서는 이란이 알-아자크 기지 F-35 전투기 경납고와 지휘센터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에서는 현지 방어군이 적대적인 공중 표적을 요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표적 선택 자체가 테헤란이 지역에 메시지를 보내고자 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들이 감수한 위험의 크기도 보여줍니다. 바레인에서는 상징적인 표적인 미국 본부가 있었고 바레인에서는 요르단 본부도 상징적인 표적이었습니다. 바레인의 표적들은 상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제5함대 본부는 상징적 표적이었고 이란의 공중 표적들은 더 지역적이었습니다. 본부는 상징성이 커 테헤란이 적대국에 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본부 자체가 상징적인 표적이었고 미국 본부도 상징적인 표적이었습니다. 미국 본부는 이 지역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바레인에서는 상징적인 본부를 겨냥했다고 밝혔으며 적대적인 공중 표적들도 목표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요르단은 이란에서 알-아자크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 5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으며 파편이 떨어졌지만 부상자나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야기의 무게를 바꿉니다. 이란은 큰 타격을 준 것처럼 보이려 했지만 방어적인 대응이 지역이 준비되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규모로 발표된 공격이 요격, 방어 성명, 그리고 확인된 미군 사상자 부재로 끝나면 힘에 대한 선전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란은 승자처럼 말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포위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내무주 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어떤 위협이나 공격도 응답 없이 넘어가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외국군에게 이 지역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은 강하게 보이기 위해 의도된 것이지만 동시에 불편함도 드러냅니다. 미군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테헤란은 그렇게까지 미군 철수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란은 평온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입지를 잃었기 때문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받아들이지 않고 판을 뒤집었습니다. 언론이 기대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레이더, 방공망, 통제시설을 공격한 것은 이미 군사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인식관리였습니다. 트럼프가 당황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상대는 원하던 심리적 효과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테헤란은 자신을 더 크게 보이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적극적인 방어와 적들에게 괜한 구경거리를 내주지 않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이번 사태 이전부터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은 이란 정권이 내부 서사를 지키기 위해 도발하는 전쟁의 무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 국가의 하늘을 미사일이 가로지를 때 현지 정부는 방어 체계를 가동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며 안보 압력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란은 오직 미국만을 겨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온 지역의 위험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테헤란은 주권을 말하지만 바른 나라의 영공에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외교를 말하지만 드론과 미사일을 정치적 언어로 사용합니다. 지역 안보를 말하지만 이웃 나라들이 대피소로 뛰어가고 방어 체계를 가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르단의 알 아즈라크 기지는 이란이 F-35 경납고와 지휘센터를 목표로 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았고 해당 목표물에 피해가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발표를 선택한 것 자체가 이미 선전 의도를 보여줍니다. 테헤란은 첨단 전투기와 군사 지휘부를 언급하면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상대로 한 행동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를 겁주려는 의도였다면 결과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바레인에서는 상징적인 존재가 제5함대입니다. 그곳에 주둔한 미 해군은 페르시아만, 홍해, 아라비아해, 그리고 인근 항로에서의 작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 해군의 지역 내 존재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란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징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상징을 이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어 시스템이 공격을 요격하고 결정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을 때 이란의 주장은 구체적인 결과보다는 발표문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정권은 호르무즈 근처의 목표물에서 타격을 입은 후 강해 보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쿠웨이트에서는 적대적인 공중 표적을 요격함으로써 지역 방어망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강경 정책은 단순한 단독 공격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동맹, 기지, 방어 시스템, 해군의 존재, 그리고 대응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위협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응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란의 과거 기록을 보면 왜 이번 공격이 실수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명수비대는 항상 간접적인 압박, 민병대, 대리 세력, 해상 위협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정권은 회색지대에서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며 동맹국들과 무장단체들을 앞세워 직접적인 전쟁에서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새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테헤란이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위기의 중심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잠시 내부 선전에 만족을 주지만 결국 대가를 치릅니다. 정권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더 많이 인정할수록 사태가 악화될 경우 책임을 부인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다른 위기들과의 유사점을 보면 궁지에 몰린 정권들이 도발을 힘으로 착각할 때 얼마나 자주 실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과 위협을 가했지만 결국 유럽을 더 많은 국방비 지출과 군사적 단결로 내몰았습니다.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그들의 공격적인 움직임 하나하나가 오히려 주변국들의 견제 동맹을 더 빠르게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테헤란이 미군 기지에 공격을 가하고 단호한 대응을 언급하는 동안 그 지역 동맹 세력들 또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권은 이중의 압박에 놓이게 됩니다. 내부 지지층에게는 힘을 보여줘야 하지만 더 많은 군사시설이 파괴될 수 있는 전쟁은 피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모순을 파악하고 그 점을 가차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글로벌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소날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